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는 이제 유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세포고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정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은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확실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 유전학을 박사 과정 중에 전공을 했습니다. 유전공학이 어렵다라는 것은 익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간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실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거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박사 학위 논문에 그것을 제가 게재를 하면서 어떻게 꿈에 나타나서 방법을 알려주실까? 이게 과학자로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거가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신데 그거를 내가 과학자라고 그거가 내 잣대에 맞춰서 야 이거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제가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저 찬양을 보니 저 청년들이 와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놀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런 기쁨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그 세대 통합에서 아이가 막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으로서 저희 아버지도 장로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십니다. 그러니 저희 집 분위기를 아시겠죠? 네, 열심히 정말 그 예배 자체, 그다음에 생활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냐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범주에 뛰어넘은 분이야. 하나님이셔. 너가 자꾸만 너의 잣대로 야 계실 거냐 안 계실 거냐 이거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나하고는 그건 맞지가 않는 거란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유전공학 연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입니다. 이 광양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저 포스터를 보고서 정말 깊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포스터인지 저 아시죠? 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갔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간 걸 알고서 막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뒤에는 바다, 홍해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쫓아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네. 저걸 보시면서 매주 너무 좋으시겠다. 저걸 보시면서 저걸 자세히 보면요, 이 파도 이렇게 벽 갈라진 거 안에 물고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물고기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를 걸으면서 물고기들을 보면서 걷는 겁니다. 수족관처럼. 네. 저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너무 좋겠다. 1년 동안 이거 걸어 놓으시는 것이죠. 네, 1년 동안 보시면서 오늘 확실하게 저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복습 겸 해서 네.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는 4개의 코드로 돼 있죠. 4개가 뭐였죠? A, C, G, T입니다. 네, 그 코드로 인해서 식물들은 다양하게 장미, 카네이션, 백합 각각의 모양들이 있죠. 그거는 각각의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였고 기린, 코끼리, 사자 다 저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유전자, 그 안에 있는 DNA로 만들어져 있는 설계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전자현미경을 쓰면은 훨씬 더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저렇게 동그랗고 길쭉하고 이상하게 생긴 거가 확 드러나 보인다. 동그란 건 왜 동그랗다? 동그란 유전자. 길쭉한 건 왜 길쭉하다? 긴 유전자. 이상한 건 왜 이상하다? 이상한 유전자.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습이었고요. 자, 오늘은 새롭게 저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네, 이제 세포가 이루어져서 어떤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균은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단세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볼 때마다 100조다 그러고 한 살 동안 지내셨습니까? 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100조야라고 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 100조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어떻게 이것이 작동이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눈이면 눈세포가 있는 거고요. 귀는 귀세포, 그 다음에 소화기를 보더라도 위 그러면 위세포가 있는 거고요. 십이지장 그러면 십이지장 세포, 간이면 간세포, 이렇게 모든 장기들, 또 혈관 그러면 혈관을 만드는 혈관세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Organisms like humans are made up of organ systems. 네, 간세포를 가지고 이제 좀 such 말씀드릴 as the 거예요. circulatory system and digestive system. These systems include a number of organs. 설명도 해줄게요. 저기서 보면은 저쪽에 간, 우리 안에 간인데요. 간을 이루려고 하면은 간 조직이 있죠. 우리가 간 조직 검사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간 조직
조직을 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은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포 안을 이렇게 조직을 보면요, 저쪽에 빨간 거는 적혈구고요, 하얀 거는 백혈구, 혈관이 흐르도록 돼 있고요.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거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네,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각각의 세포를 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동그란 것, 핵, 그렇죠. 네. 핵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핵 안에 뭐가 있을까요? DNA, 네,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23쌍, 46개의 염색체가 한 개의 세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나의 염색체, 하나의 DNA 덩어리를 보면요, 풀어볼게요. DNA가 쭉 펼쳐집니다. 자, DNA가 감겨져 있는데요. 그냥 감겨져 있으면 잘 못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있잖아요. 실패 감듯이 실패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둘둘둘 감아 놓는 거예요. 그 감아 놓는 DNA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닥도 아니고 두 가닥이 짝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드가 A, C, T, T. 네, 이거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짝도 아무렇게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A는 항상 T하고 짝이 돼야 되고요, G는 항상 C하고 짝이 돼야 됩니다. 완전 질서와 규칙이죠. 다시 감아 볼게요. 네, 감으면은 저렇게 됩니다. 저기 크로모점 하나, 저기 46개가 있죠. 이게 같이 엉겨서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핵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 세포죠. 세포가 더 커지면 조직되고요. 조직이 더 커지면 완벽한 간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놀랍죠? 와죠. 정말 와입니다. 와. 우리 한번 와 한번 해볼까요? 와, 네, 와입니다. 저거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와입니다. 와. 자,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대장균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장균은 몇 분 산다고 말씀드렸죠? 20분 삽니다. 네, 20분 살 때에 대장균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코드를 다 입력해 주셨는데, 그 코드의 개수가 460만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까 그 세포 하나 보셨죠?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코드 숫자가 30억 개입니다. 그 30억 개의 코드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우리의 전체를 합하면 몇 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전체의 코드 숫자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념 잘 안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가 3천억 돈 보따리 가지고 설명드렸죠? 3천억 돈을 가지고서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네, 3천억의 돈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를 1조 명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억 아시죠? 억, 그죠? 네, 억의 만배가 뭔 줄 아십니까? 억의 만배? 이게 조입니다. 네, 네, 조의 만배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그게 경입니다. 네, 경. 경의 만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해입니다. 네. 10의 23승계라는 것은 10해입니다. 해가 10개. 그게 여러분들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코드, 우리 몸을 전체 이루고 있는 코드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코드 숫자가 눈이면 눈 세포에 있었을 때 그 코드 중에서 눈에 필요한 것들만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간이면 간에 필요한 것들만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그 DNA를요, 아까처럼 쫙 피잖아요.
그러면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DNA 총 길이는 2m입니다. 여기 혹시 2m 키 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죠? 그런데 세포 한 개입니다. 전체에 있는 거 아니고요. 세포 한 개에 들어가 있는 그 DNA, 그 코드를 쭉 나열해 보면요. 세포 한 개에 들어가 있는 그 DNA 코드의 길이가 2m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 안에 있는 핵,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NA가 2m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꼬여 어떻게 2m에 되는 그 DNA 코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핵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꼬여져 있는 그 부분에 엄청난 코드, 30억 개의 코드 중에서 어떻게 눈세포에 있는 걔네들은 눈에 필요한 것들만 작동되고 간에 있는 간세포는 간에 있는 것들만 작동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정교해도 보통 정교하게 아닌 그런 시스템인 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장균으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갖다가 쏠 때 이란에서 이스라엘 막 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 돔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미사일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 공중에서 격추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언 돔이 사막에 먼지 모래가 뭉쳐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제가 지금 이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네, 좀 이상하죠. 그거 믿으세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아이언 돔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것도 이상하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여기 혹시 그렇게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이상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식, 이건 과학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지요. 야, 너는 네 안에 있는 대장균이 나중에 너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넌 믿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 와, 정말 넌 진짜 그게 과학이냐?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냐? 그거는 너의 믿음이야. 그렇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이 모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2m가 되는 그 DNA 코드가 세포 하나에 꼬여져 있는 거, 그거를 연구를 하고, 눈이면 눈세포, 간이면 간세포에 그게 어떻게 꼬이는 거를 풀어지는 것도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실타래 엉겨놓은 걸 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그 부분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풀어지고 다시 감기고 풀어지고 감기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이걸 어떻게 만드실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될 수 있어? 아니 이 믿음이 훨씬 더 이 진화됐다는 믿음보다 더 타당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세포가 저절로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아, 이게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이게 과학입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그 소년부, 선한목자교회 소년부 동계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특히 재밌어한 거가 1억 3천만 년 전에 제가 푹신푹신한 그 털 돼가지고서 날게 됐다. 교수님이 머리털이 나중에 프로펠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 머리만 프로펠러가 아니라 니네들 머리들도 프로펠러가 돼 나중에. 그래서 뺑뺑뺑뺑 돌아가서 헬리콥터처럼 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상상입니까? 상상인 거죠. 꿀벌들 가지고서 이제 벌들이 보이겠죠? 곧 꿀벌을 볼 때 저 꿀벌이 날게끔 하려 그러면요, 정말 수많은 유전자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는 곤충들은 저런 날개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날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개 유전자를 저 형태를 갖추게 하려고 하면요, 보통 많은 새로운 유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종류의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날개를 코팅을 갖다가 할 때 코팅막 유전자도 필요하고요. 날개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개수 유전자도, 조절 유전자도 필요하고요. 날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조절 유전자도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자가 총 세트로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날개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날개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날개를 제가 이렇게 달아드리고 한번 날아보세요. 그럼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이 근육 상태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날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 내일 기어다니는 애가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시스템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근육 유전자가 따로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또 나는 건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날려고 하면은 뇌 유전자도 본능적으로라도 나는 걸 알기 위하면 뇌 유전자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본능적으로도 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움직이려고 이게 신호를 가려고 그러면 다 또 신경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연결되는 신경 유전자들도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전체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전자 한 개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완전히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비로소 벌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를 말씀을 드렸죠. 네, 유전자 하나의 코드가 저런 순서대로 이제 배열돼 있다. 그런데 저 배열돼 있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저 위치에 ACTG의 코드가 꽂혀져야지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컴퓨터는 몇 개의 코드로 돼 있다 그랬죠? 네, 2개의 코드. 그 2개의 코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정확하게 컴퓨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컴퓨터를 구동시켜야 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0과 1에 있을 때 이 조합들을 놓고서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야지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현실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개보다 4개가 훨씬 더 복잡한데 4개의 이 코드가 그냥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그냥 쭉 만들어져 가지고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가 과학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고 가면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어저께도 그 학생들 데리고 게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요. 저기에 첫 번째 이제 이게 진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서 해서 이 안에 지금 코드가 4개의 색깔로 이제 제가 코드를 A는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각의 다른 색깔로 코드를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코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 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죠. A가 녹색이다 그러면은 A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니까 C를 노란색으로 하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A니까 이렇게 껴지고 그 다음에 T니까 다시 빨간색 이렇게 되고 다시 A니까 녹색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C면 노란색인가?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네 노란색 이렇게 껴지고 네, 이런 식으로 껴져야지 되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렇게 G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요 순서를 우연히 다 된다라고 진화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야 나와서 이거 안 보고 왜냐 우연히를 이제 가상해서 안 보고 요걸 갖다가 5개의 순서대로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5개만 뭐 5개만 요 순서대로 뽑으면 교수님이 10만 원 상금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와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서 막 손 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어저께 한 300명 정도 학생들하고 했었었는데요.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네, 못 뽑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음에 캠프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저도 그때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뽑으시면 절대로 못 뽑습니다. 절대로. 예, 5개도 못 뽑는데요. 10,000개는 뽑으시겠습니까? 10,000개? 네. 수학 잘하는데 교수님 5개는 확률적으로 몇 그래 좋아 그래. 자 그럼 10만 개 한번 확률 계산해봐. 100만 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대장균의 코드가 몇 개라고 그랬죠? 460만 개. 그럼 너 대장균의 460만 개의 코드 한번 뽑아볼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460만 개의 대장균의 코드도 안 되는데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우리 몸을 전체로 고 있는 코드를 어떻게 뽑아서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이런 교과서에서 문제가 아주 큽니다. 맨 밑에가 그 대장균과 같은 그냥 원시 생물인데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도 만들어지고 지렁이도 만들어지고 뭐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또 원숭이에서 또 사람으로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저게 과학이라면은 정말 저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가 다 만들어져야 되죠? 새롭게? 네, 새롭게 유전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제는 다 유전자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네, 유전자로.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또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3년 전에 AI 잘 아셨습니까? 네, AI가 뭔지도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AI를 모르면은 정말 지금 2026년도를 사는 그런 현대인이 아니죠. 이럴 정도로 국민 모두가 AI를 갖다가 알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면요. AI는 2, 3년 전에 도입된 기술이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만들어졌던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정확도하고 이런 어떤 이 효율성 때문에 그거가 이 사업적인 돌파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AI를 제일 처음 미국에서 배워가지고서 오신 분이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이재규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교수셨고 지금은 명예교수 은퇴하셨던 분입니다. 저분은 온누리교회 장로십니다. 저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저분이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생명체를 창조하셨나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종류대로 했었을 때 그럼 그 각 종류대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유전자를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종특이 유전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종류를 특정 짓는 종특이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우리가 종특이 유전자들을 찾고 할 때 또 하나 종특이 유전자를 찾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기존의 진화에서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했었던 그 진화의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들을 인공지능에다가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걸 다 학습을 시키고, 야, 진화에서 A라는 유전자가 B라는 유전자로 바뀌려는데 1억 년 걸리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은 진화에서는 그렇게 주장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이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이제 이 진화의 그런 메커니즘을 다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AI는 잠을 안 자니까 밥도 안 먹으니까, 그죠?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계속. 네, 그래서 몇 달간을 돌렸습니다. 네, 몇 달간을 돌리니까 1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쫙 지나가는 거죠. 네, 그 스피드로 놓고. 자, 그랬었을 때 A라는 유전자가 B 유전자로 바뀌는데 1억 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AI에 그걸 돌려봤었을 때, 1억 년을 돌려봤었을 때 그 유전자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조, 어떤 그 학회에 있을 때 가장 중심된 테마가 기조 강연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다 나옵니다. 네. 카이스트 이재규 교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네. 진화로는 설명 안 되는 그 종특이 유전자, 이런 것들을 고아 유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아, 왜 고아라고 하냐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아 유전자. 근데 이것으로 AI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료를 AI로 검색해 보니까 진화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네. 예전부터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자꾸만 이거 뭐 된다 과학적으로 우기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 최첨단의 과학 아닙니까? 현재 AI면. 네, 최첨단의 AI를 통해 가지고서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독일에 가면 막스 프랑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진화 생물학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문 체계를. 그래서 막스 프랑크의 진화 연구소의 소장하고 저희가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에서 만나자. 올 3월에 일본에서 저희가 학회가 있거든요. 그 학회에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너희들도 와라,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처음에 온다 그랬다가,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학회 연구 자료들을 일단 다 보고 싶다 그래서 다 봤더니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는 이유를 알죠.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가 비어 있다라는 것들을. 근데 그 비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서 딱 입증을 해버리니까 못 만나겠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줬구나.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는요, AI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뭐 연세대학교의 AI 기술연구센, AI를 총괄하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거기에 김우주 교수,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교의 연구부총장 지내시면서 컴퓨터공학과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넘버원이십니다. 네, 유혁 교수, 박태성 서울대 교수 생물정보학 쪽에 있었을 때 정말 통계 쪽에, 생물정보 통계 쪽에 있을 때 권위자세요. 그 다음에 포항공대에 있었을 때 또 이 교수님, 하여튼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3월이니까 3월 24일 날 일본에 가서 세계적인 학회에서 가서 또 저희가 이거의 결과를 또 발표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저께도 오전에는 저희 대학으로 어제 학생들이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캠프를 했고요. 저녁 때는 제가 그 선암목자교회에 가서 한 3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5, 6학년이 3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이 지금 좀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된 지 3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저 이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네. 어떤 만남 모임을 갔는데요. 처음 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2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본 저한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를 한번 봐주세요.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로 공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고 지금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 만날 때 그런 부탁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만날 때 그 말씀을 해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제가 교문가에 가서 교과서를 여러 권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봤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보고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 교과서 지금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나 누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16살 되는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대규는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16살이죠.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4발로 나무에서 타다 내려왔다. 원숭이에서 내려왔다. 그게 시작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다. 최초의 세포, 아까 얘기했던 그 세균입니다. 대장균으로부터 이어져 왔대요, 자기가. 내가 경험한 과거는 16년 남짓이지만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무슨 기억이 있어요? 네? 대장균의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걸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야. 수많은 생물과 다양한 생물 현상은 과학적인 원리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과학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뭐 신학을 합니까, 애들이? 왜 생물학, 생명과학에서 왜 저런 내용을 담죠? 생명과학은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요, 이런 분야는 생물학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생물학 분야만 볼 때는. 왜냐하면 모든 연구들은 산업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빴던 것도, 제가 피부생명과학 센터장이거든요. 한국의 K-뷰티를 레벨업들을 올릴 때 참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는 산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은요, 이쪽에 연구를 하지를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 진화생물학 이러면요, 교수 채용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새 교과서는 저게 그냥 메이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시한 것처럼. 근데 과학 교과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사회 교과서, 국어 교과서, 세계사, 모든 거가 다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걸 배웠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까? 네? 네. 저런 걸 배우고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진리입니다.
이러면 저희 아들은 뭘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니 네 몸에 있는 과거의 기억 그거 대장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3년 됐는데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소개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주 광영교회까지 2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아까 봤던 저 청년들 내년에도 또 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 집회에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대가 돼요.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다 해서요. CTS 방송국에서 와서 또 뉴스를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린 거 아닙니다. 그냥 듣고서 와가지고서 촬영을 했는데요.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번만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래쪽에 링크를 안 걸린 것 같은데. 흔히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턴부터 아인슈타인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 속 창조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마련한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과학과 신앙이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제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멋있죠? 생명공학자, 천체 우주학자 등 유수의 과학자 강연에 학생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과학 교육 캠프 같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말씀이 생명 우주 캠프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 교육 과정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에 반박합니다. 네. 쭉 연결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서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 그러니까 생명 우주 캠프, 그러니까 생명, 제가 생명을 맡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주 쪽을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 천문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대학교 아주 천문대 멋있는 천문대가 있는데요. 우주과학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연구 제일 잘하시는 분이 크리스찬 교수십니다. 문영재 교수님이신데 그 문 교수님하고 또 만나게 하셔서 내가 생명 맡을 때니까 우리 문 교수님 우주 쪽 맡아주세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도 그냥 어떻게 질서가 생깁니까? 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질서가 됩니까? 무질서입니까? 다 무질서죠.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다 무질서잖아요. 그냥 샤워 안 하고 계시면 다 무질서잖아요. 교회 나올 때 질서 있게 하셔서 지금 샤워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화장 안 하시면 다 무질서잖아요. 네, 화장은 하시니까 질서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질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유독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은요, 자꾸만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유독 딴 것들은 다 상식선에서 가요. 근데 유독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만은 상식선을 정말 뭉개버리는 거예요.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창조했단다 얘들아, 이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종류대로 여기 보면요, 채소, 풀, 세목마다, 그죠? 물고기, 새, 뭐 땅이 기는 짐승도 땅에 기는 짐승, 가축, 그죠? 이렇게 아니 굳이 그럴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다른 것처럼 야 빛이 있어라, 야 별 있어, 이런 거 그냥 그랬잖아요. 뭐 금성을 만들어라, 목성을 만들어라, 뭐 이러셨습니까? 별이 있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독 생명체만은 이렇게 내가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몇 번 있다고 그러셨죠? 네, 10번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10번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한 구 한 구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10번을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금 2026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너희들은 진화됐다, 너희들의 조상은 먼지야, 너희들의 조상은 곰팡이야, 기분 좋으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휘둘리지 마라고 미리 저렇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유전자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핑계를 못 대요.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핑계를 더 이상 못 대요. 오늘 끝! 아시겠습니까? 오늘 끝! 오늘 끝.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네. 종류대로. 그래서 저희가 종특이 유전자, 종류대로 유전자 찾았지 않습니까? 그 종특이 유전자, 과학적으로 최첨단을 겪고 있는 2026년도 AI를 가지고서 검증해 봤더니 종특이 유전자는 진화로서는 설명이 안 돼. 이런데도 또 뭘 의심하십니까? 그냥 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 마치고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 소년부 마치고 사진을,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옆에 앉아 있었던 5학년 여학생이에요. 아주 수줍은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학생이 사진 다 찍고 저한테 한 말이 천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울음이 나요? 교수님, 저 진화론 절대 안 믿을게요. 저 한평생 창조주의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고맙다. 근데 너 지금 5학년인데 너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널 속일 거야. 그럴 때마다 아침에 해 뜨는 거 봐라. 그럴 때마다 밤에 별 뜨는 거 봐라. 해 뜨는 거하고 별 뜨는 거 보면서 기분 좋지. 그거 좋다라고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해 뜨는 거 보고 별 뜨는 거 보고 좋다라고 하는 생명체가 없단다. 세상이 뭐라고 너를 갖다가 속이고 학교에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너 교수님 한 거 한평생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전자를 통해서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내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안 믿으세요. 제가 100가지 질문을 해서 제가 100가지 다 했잖아요.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안 믿으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뭘로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는 그냥 완벽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포스터와 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로지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증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정말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일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각각의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드시 붙여놓으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밤하늘을 보고 와,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 아버지, 저도 좋아요. 아버지가 만드신 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저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저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더 이상 무슨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의심스러우면 동물원에 가봐라. 동물원 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동물들이 있는지 좀 봐라. 다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 진짜 믿으시죠? 진짜 믿다가 혹시 의심 드시면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핑계를 못 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돼 있잖아요. 특히 여주 이 좋은 환경은 서울에는 아파트 때문에 태양 뜨고 지는 거 잘 못 보지만 여기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핑계 대실 수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서울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잘 보실 수 있잖아요. 핑계 못 댑니다. 더구나 저한테 유전자 강의 플러스 AI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핑계 더 이상 대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핑계 대지 마세요. 한순간에 확 진화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조상은 바이러스 아니죠. 세균 아니죠. 세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십니까? 곰팡이 아니죠. 원숭이도 아니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상당히 기분 나빠야 됩니다. 사실은 네 조상은 원숭이야, 네 조상은 곰팡이야, 네 조상은 세균이야, 네 조상은 먼지야. 이게 과학이 아니라 나 기분 나쁘게 너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얘기해 줘야지 됩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자녀들이 다 압니다. 혹시 그동안 저처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계신 것 같고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계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다. 그 믿음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파워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발 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빌빌거리지 좀 마세요. 힘있게 나가서 요즘 학교에서 넌 아직도 진화 믿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는 아직도 창조 믿냐? 이러는데 우리 생명우주 캠프에 다녀간 아이들이 너는 아직도 진화 믿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야, 너 그거 유전자로 설명해봐. 제가 가르쳐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유전자가 1번 유전자가 2번 유전자로 바뀐 거 그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 도구를 주니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서 토론도 하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게 이렇게 가정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온 자녀가 또 부모님 함께 모여서 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결국은 관건은 창세기 1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그 다음에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저의 간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저게 말이 되냐? 이럴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갈라지지? 특히 잘 안 믿어지는 거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요. 와, 어떻게 걷지? 안 빠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야, 요새 죽은 사람,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살릴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데, 저는 유전자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유전자가 변형된 것도 아닌데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막 의심에 의심을 품게 되면요, 여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제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2m가 돼 있는 그 DNA가 실패처럼 꼬여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핵 안에 이게 들어가서 각각의 조직마다 그 유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RNA가 되고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항복, 기법. 제가 뭐 과학적인 걸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이건 맞고,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야, 완전히 아니야. 이렇게 고르고, 이거 성경을 생선가시 바르듯이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긴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예전에는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로서 이 땅에 와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좀 십자가 좀 져주렴,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창조하셨던 분인 거예요.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말씀으로 별이 있어라, 말씀으로 달이 있어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쉽다. 아니 그 예수님이 내가 바다 위를 좀 걷겠다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데 죽은 지 3일 되든 30일 되든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면 살리실까요? 못 살리실까요? 네, 살리시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내가 죽음의 권세들을 깨치고요. 승리하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겠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과학자로서 믿음이 없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과학자는 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권위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이루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의심이 확 없어져 버려요. 오늘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의심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으시고 지금 요한복음 1장 말씀 다시 읽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홍해 가르시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겠다가 하면은 죽은 사람 살리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이 다 믿어지시면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되잖아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되면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와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게 되면 죽고 나면 다 어디 갑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은 갈 만한 곳입니까?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까? 절대 안 되는 곳이죠. 지옥의 온도가 사우나 정도의 온도입니까? 아니면 펄펄 끓는 유황 무엇입니까?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 모르면요 다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믿습니까? 네, 그 믿음대로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의 유전자 다 복습합니다. 이콜라이 대장균 코드 460만 개, 사람 3 곱하기 10의 23생개의 코드야. 너는 대장균이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사람 하나의 세포에 있는 DNA 코드를 쫙 잡아당기면 길이가 몇 미터? 2m가 돼. 그 2m가 움켜져 있는 게 바로 너야. 근데 그 세포가 너를 이루고 있으려면 몇 개가 되는 줄 알아? 100조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100조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걸 어떻게 믿어? 창세기 1장을 읽어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종류대로 그것은 뭐라도 각각의 유전자대로 창조하셨어. 지금 과학자가 얘기하길 때 종류대로를 구분짓는 종특이 유전자는 절대로 지달될 수 없다는 게 AI를 통해서 2026년도의 최신 3월 달에 결과인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적,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창세기 1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기에 못 믿을 게 뭐가 있냐? 단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돼. 꼭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여러분들, 찬송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찬송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한 3배는 커지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7배입니다. 7배. 그죠? 7배의 찬송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찬양입니다. 참아라 하셨고